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인류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암흑 속으로 아주 특별한 물건 하나를 떠나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저우에 실린 골든 레코드였죠. 거기엔 지구의 파도 소리,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머나먼 우주 저편에 누군가 살고 있다면 언젠가 이 소리를 듣고 우리 지구라는 존재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인류의 편지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 막막하고 거대한 우주를 향해 이 무모하면서도 낭만적인 편지를 보내자고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을지 말입니다. 그는 단순히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우주라는 거울을 비춰주며 우리가 얼마나 작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 우리 시대의 진정한 등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인물은 바로 현대과학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 칼 세이건입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마 많은 분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눈을 우주로 향하게 만들었던 그 전설적인 다큐멘터리와 책 말이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공식과 데이터로 가득 찼던 과학의 세계에 따뜻한 인문학적 순결을 불어넣은 혁명가였습니다. 지금이야 유튜브만 켜도 우주에 대한 화려한 영상이 넘쳐나지만 그가 활동하던 시절 과학은 상아탑 속에 갇힌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대중이 과학을 궁금해하는 건 사치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그는 TV 화면에 나타나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며 그 안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요. 자, 시간을 거슬러 1934년 뉴욕 브루클린의 평범한 가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칼은 유독 밤하늘을 좋아하던 소년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회상하길 자신이 처음으로 별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어른들이 그저 하늘에 뚫린 구멍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년 칼은 직접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읽은 진실은 그를 완전히 매료시켰죠. 별은 구멍이 아니라 우리 태양처럼 거대한 불덩어리이며 그것들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인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때부터 소년의 가슴 속엔 우주라는 거대한 등불이 켜졌습니다. 태양이 저렇게 많은데 그렇다면 저 별들 주변을 도는 다른 행성에도 누군가 살고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이 칼 세이건의 평생을 이끈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의대나 하버드 경영대에 갈 실력을 갖춘 천재가 갑자기 나는 외계인을 찾겠다며 비주류 학문의 인생을 걸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집안 어른들이나 주변 동료들이 찬성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과학계에서 외계 생명체를 연구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거나 적어도 진지한 과학자가 할 일은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칼 세이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며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도 늘 우주 생물학이라는 위계적 분야를 고집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과학은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의 천재성은 곧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금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지금은 금성이 수백 도의 열기가 끓어오르는 지옥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초등학생도 알지만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금성의 구름 아래가 아주 살기 좋은 낙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칼 세이건은 달랐습니다. 그는 온실 효과라는 개념을 우주에 적용해 금성이 지옥처럼 뜨거운 행성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는 훗날 탐사선을 통해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화성의 계절에 따라 색이 변하는 현상을 보고 식물이 자라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할 때 그는 그것이 식물이 아니라
거대한 먼지 폭풍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주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를 정말 위대하게 만든 건 그의 연구 성과보다도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1970년대 말 그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연구실을 나와 대중 앞으로 다가가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입니다. 사실 당시 동료 과학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과학자가 TV쇼나 하고 다녀서야 되겠느냐는 비아냥이 쏟아졌죠. 심지어 그의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지자 국립과학아카데미 정회원 선출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칼 세이건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학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핵무기가 세상을 위협하고 환경이 파괴되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과학적 사고방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코스모스 방송이 시작되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60개국에서 5억 명 이상이 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미로웠고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한 편의 시와 같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주의 크기를 숫자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에서 왔습니다. 라는 그 유명한 한 문장으로 인류의 기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속의 철분, 칼슘, 탄소가 아주 먼 옛날 거대한 별이 폭발하며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사실을 들려줄 때 시청자들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과학을 통해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낭만적인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그의 삶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창백한 푸른 점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990년 보이저 1호가 명왕성 궤도를 통과하며 태양계를 벗어나려 할 때였습니다. 칼 세이건은 나사 측에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 사진 한 장만 찍읍시다. 엔지니어들은 반대했습니다. 태양빛 때문에 카메라 센서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 먼 거리에서 지구를 찍어봐야 아무것도 안 보일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칼 세이건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인류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될 겁니다. 결국 촬영된 사진 속 지구는 어떠했나요?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서 먼지 한 톨보다 작은 아주 연약하고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칼 세이건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명언을 남깁니다. 저 점을 보십시오. 저것이 여기입니다. 저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 당신이 들어본 모든 사람, 예전에 살았던 모든 인간이 저기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 확신에 찬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모든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모든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모든 젊은 연인,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교사와 타락한 정치인, 모든 슈퍼스타와 최고 지도자, 인류 역사상의 모든 성자와 죄인이 저 햇빛 속에 떠있는 먼지 한 톨 위에서 살다 갔습니다. 이 연설은 당시 냉전의 끝자락에서 서로를 증오하던 인류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렸습니다. 저 작은 먼지 한 구석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왔는지, 그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갈등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를 통렬하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는 과학을 통해 평화와 화합을 역설했습니다. 우리에겐 이 창백한 푸른 점을 보존하고 서로를 더 친절하게 대할 책임이 있다는 그의 말은 종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칼 세이건은 비판적인 사고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사과학과 미신이 판치는 세상을 우려하며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과학이 단순히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세상을 의심하고 검증하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때 그것을 맹신하지 않고 증거를 요구하는 습관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믿었죠.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짜 뉴스와 확증 편향을 생각해보면 칼 세이건의 이 가르침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평생을 우주에 바쳤지만 정작 그의 말년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무거운 병마와 싸워야 했죠. 하지만 그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우주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마지막 저서들을 정리했고 인류가 화성에 갈 날을 꿈꿨습니다. 그는 사후세계나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 광활한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 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확률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과학자답게 당당히 진실을 마주하며 1996년 62세의 나이로 별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칼 세이건이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가 밝힌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가 천문학자를 꿈꾸고 우주 탐사선이 화성의 흙을 파내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이 우주 여행 시대를 열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칼 세이건이라는 거인이 심어놓은 상상력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학은 딱딱하고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가장 위대한 모험이라는 것을요. 자, 이제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 중 어딘가에는 우리가 보낸 골든 레코드를 실은 보이저우가 여전히 침묵의 항해를 이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탐사선에는 칼 세이건의 꿈과 사랑, 그리고 인류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등불을 가슴에 품고 계신가요? 현실의 무게에 눌려 고개를 숙이고만 있지는 않나요? 가끔은 칼 세이건이 그랬던 것처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별에서 온 소중한 존재들이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칼 세이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우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별들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우주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만든 수단입니다. 이 장엄한 진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고도 아름다운 생을 더 사랑하고 더 탐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칼 세이건이 남긴 창백한 푸른 점의 교훈을 되새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만큼 넓고 깊은 감동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